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달걀 하나씩 챙겨 드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달걀이 어떤 상황에서는 심장질환, 치매 위험, 혈관 문제까지 키울 수 있다면요?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건강 상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달걀을 잘못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같은 달걀을 먹어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에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의사 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식품, 바로 달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크기 60g도 안 되는 작은 식품이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까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달걀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달걀에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기억력 관리나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달걀의 영양 성분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정도만 보면 달걀은 거의 완벽한 식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도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달걀을 선물하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식품이니까 매일 두세 개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달걀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있는 달걀 섭취 습관의 함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걀 섭취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바로 올라간다. 그래서 아예 달걀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약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똑똑한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몸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고 반대로 음식에서 적게 들어오면 몸에서 더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달걀을 먹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는 이런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달걀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큰 달걀 하나에는 약 275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이 200mg 이하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라면 매일 달걀을 2~3개씩 먹는 습관은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혈관 질환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과정이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달걀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날달걀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날달걀을 한 번에 털어 넣듯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달걀 한 판을 사왔는데 깨진 달걀이 있으면 아깝다고 먼저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의 장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이 균이 달걀 껍질을 통해 음식으로 들어오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중독 사례 중 상당수가 달걀과 관련된 음식에서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열이 나고 폭통,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탈수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5도 이상에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달걀 껍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 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달걀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달걀과 최악의 궁합 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음식 5가지는 어르신들이 평소에 아주 흔하게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 혈관 문제, 심지어 노화까지 촉진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아침 식사 메뉴에 이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달걀 자체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달걀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식습관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매일 달걀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시는 조합인데 의외로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달걀과 가공육의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흔한 메뉴입니다. 달걀 프라이에 햄, 소시지, 베이컨을 함께 먹는 식사 말입니다. 특히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육은 대부분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달걀까지 함께 먹게 되면 지방 섭취량이 한 번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벽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반복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조합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자체는 괜찮지만 여기에 가공육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더 좋을까요? 예를 들어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달걀을 먹으면 영양 균형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달걀과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에 달콤한 빵이나 잼을 함께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당분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사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피로감이 쉽게 오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는 단순 당류가 많은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이나 채소 혹은 콩류 같은 식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달걀과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한국 식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섭취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달걀 요리를 함께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 자체에는 나트륨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짠 반찬과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추나 허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달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반복적으로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아주 센 불에서 바삭하게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이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강하게 굽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변성되고 일부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리 방식이 습관이 되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조리할 때는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식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를 일부러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자만 먹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완전히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달걀의 영양소 대부분은 사실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콜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노른자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달걀을 계속 먹는 습관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 정도의 달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보관하는 방법과 먹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을 상온에 오래 두고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래된 달걀을 그냥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몰아서 여러 개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면 달걀을 훨씬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달걀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보관하는 방법과 먹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사실 생각보다 예민한 식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껍질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달걀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 수 있고 외부에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보관 환경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냉장고 문 쪽에 있는 달걀칸에 보관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바로 보이는 그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치는 달걀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계속 변하면 달걀 내부의 신선도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냉장고 안쪽 온도가 비교적 일정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생을 위해 달걀을 물로 씻은 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걀 껍질에는 자연적으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세균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버리면 이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먹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살 때도 한 가지 확인하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깨진 달걀이 섞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금이 간 것처럼 보여도 내부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먹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식사를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하루에 달걀을 2~3개씩 한 번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포함시키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류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더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노화의 관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가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이런 점에서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질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 하나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프라이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경우에는 섭취량이 과했던 것입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달걀 섭취량을 줄인 뒤 몇 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건강식품이라는 말에만 의존해서 식습관을 결정하면 오히려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으면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식으로 달걀을 먹느냐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달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달걀 식사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달걀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 보관 방법, 그리고 섭취 타이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달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은 달걀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달걀을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프라이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지글지글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달걀 자체는 비교적 건강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버터나 동물성 지방을 사용해 달걀 프라이를 만들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조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에 삶는 방식이기 때문에 달걀 자체의 영양을 비교적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잘 먹었는데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리 방식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비교적 담백하고 위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반숙 상태의 달걀은 소화가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보다 삶은 달걀이 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달걀을 몇 개 정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 역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1개 정도의 달걀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 같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노른자를 완전히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의 균형입니다. 달걀 하나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보다 전체 식습관이 불균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한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하나만으로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걀을 먹을 때는 베이컨이나 가공육과 같은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달걀은 냉장고 문이 아니라 온도가 일정한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달걀은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는 하루 식사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조리 방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달걀을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달걀을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